안녕하세요. 배장현 편입영어. 오늘은 2021학년도 외대 28번에서 30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편입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에 관한 글은 편입에서 대략 3가지 관점에서 나옵니다.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은 결국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논하는 글들이 가장 많죠. 자, 먼저 3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자,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결국은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심지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까지 보는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이 존재하죠. 그런 글에서는 대부분 지금처럼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replacement 혹은 substitution, 대체할 것이라는 거죠. 즉 인간이 일하는 자리를 인간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인공지능 로봇이나 인공지능 컴퓨터가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unemployment,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이 실업 인구에 대한 실업 수당, 정부의 대책으로서 실업 수당 같은 것들이 소모될 것이고 대량으로 소모될 것이고, 그러한 자금을 대기 위해서 결국은 이러한 AI를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은 그러한 세금을 부담하여 결국은 실업 수당으로 살아가는 그런 암울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위기의 글로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글인데요. 아니다. 일시적으로는 인간의 일자리가 뺏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인간의 일자리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 글은 이따가 본문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표적인 산업혁명의 사례 중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의 일이죠. 미국에서 조면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조면기라는 것은 면화에서 솜과 씨를 분리하는 기계인데요. 이 솜과 씨를 분리하는 작업을 누가 했었죠? 예전에는 그렇죠. 흑인 노예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흑인 노예들이 하던 솜과 씨를 분리하는 작업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노예들을 그렇죠. 면화 생산으로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가 하고 기계가 여전히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도맡게 되면 오히려 협업이 일어난다는 거죠. 협업.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어떤 코퍼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계와 인간 사이의 협업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기회적 측면으로 보는 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대 문제가 그런 관점이지요. 혹은 판단 유보적 관점으로서 그냥 장단점을 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고 컨스는 그것에 대한 반박하는 점이니까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초래될 위기와 또 동시에 기회를 둘 다 논하면서 필자의 판단은 유보하는 식의 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슈가 우리 편입에서 최대의 중요한 이슈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혹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 글들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대 문제의 가장 중요한 개념 어휘들은요, 정리해 왔는데, 지금 이 상쇄하다, offset입니다. 상쇄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한자를 좀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게 죽일 살자입니다. 죽일 살자를 쇠로 발음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렇게 까다, reduce 하다의 느낌이에요. reduc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빚이 있어요. 빚은 마이너스로 잡히겠죠. 근데 이익은 플러스로 잡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손해 혹은 손실이라고 해도 되겠죠. 손실이 마이너스 100만 원인데 이익은 다시 플러스 1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 둘은 서로 뭐 되는 겁니까? 상쇄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영영사전을 보시면 어떤 equal balance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균형,
대차 대조표상에 똑같은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것을 상쇄라고 하죠. 자, 예문을 보시면 가격이 올랐어요. 자,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얼마 올랐어요? 자, 1,000원 하던 라면이 1,200원으로 올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밀가루 가격이 원자재죠. cost of material.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200원 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200원 오른 만큼 가격을 200원 올리니 결국은 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상쇄되었다. 자, 여러분, administer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관리하다, 뭐 집행하다, 운영하다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 본문에는 그 뜻은 그 뜻으로 사용됩니다만 우리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이 단어가 약을 투여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걸 챙겨 두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런 예문이죠. anesthetic 그러면 anesthetic 그러면 마취제잖아요. 마취제가 지금 투여되었다. 주사제에 의해 주사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administration이 흔히 관리나 집행, 행정, 그렇죠? 관리나 집행, 행정으로 사용되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죄송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행정부를 administration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약물 투여라는 뜻도 있다는 걸 챙겨 두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antibiotics가 항생제니까 the administration of antibiotics 그럼 항생제 투여가 되겠죠. ground breaking 이렇게 끊어서 보세요. ground는 땅이고 break는 깨뜨리는 거니까 이게 원래 땅을 파서 건물을 올리는 기공식을 ground break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뜻도 물론 사용되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획기적인 신박한 신기원을 이루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문을 보시면 entrepreneur 그러면 그 젊은 기업가는 런치 시작하였다. 새로운 니치 리테일링 틈새 소매업을 시작했다.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자, 레버리지는 보통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우리 아시죠? 시소의 원리가 이제 지렛대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뚱뚱한 친구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친구가 여기 앉아 있으면 가벼운 나는 이렇게 훌쩍 떠오르는 이런 우리 원리가 바로 시소의 원리가 지렛대의 원리잖아요. 근데 이 지렛대가 바로 이렇게 영향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죠. 그 다음에 차입 자본 이용을 뜻합니다. 경영이나 경제학에서는 차입 자본 이용을 이 레버리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기 자본을 보통 이쿼티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 자, 내 자기 자본이 1억이다. 이건 이쿼티라고 해요. 그러면 이쿼티 1억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은행에 대출을 껴가지고 1억을 대출받아서 2억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1억, 대출받은 1억은 차입 자본을 활용한 겁니다. 빌려온 돈을 활용한 거죠. 이걸 레버리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문들 살펴보시고요. diplomatic leverage, 외교적 영향력. 그죠? as는 뭐뭐로서, 과학자로서, inside company, 회사 안에서 일하는 과학자로서 당신은 fantastic leverage, 환상적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환상적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over leveraged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차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까 내 자본이 1억인데 순수 자본이 1억인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빌렸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뭐예요? 다 빚이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over leveraged 된 상태다. 차입이 너무 큰 상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outperform입니다. out이라는 단어가 접두사로 붙으면 뭐뭐보다 더 하다라는 비교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perform이 성적을 내다니까 더 좋은 성적을 내다. out도도 비슷한 뜻입니다. 더 좋은 성적을 내다. outlast가 지속하다니까 더 오래 버티다. outlive 더 오래 살다. outnumber 뭐뭐보다 숫자가 더 많다. man은 사람 혹은 남자죠. 근데 이렇게 동사로 사용되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텝도 그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crew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사로 사용되었죠. 병사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담당하다죠. 바리케이트 설치를 담당했다. out around the city, 도시 주변에 바리케이트 치는 일을.
아니면 지금처럼 수동태가 되어서 mines가 광산이니까 그 광산에는 forced labor, 끌려온 노동력.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 이리 와 하고 끌고 된 강제 노동에 동원된 인력이 배치되었다. 어디? 피정복 국가로부터. 그렇죠. 일본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우리의 조상들을 이 사도강산 같은 곳에 그렇죠. 사도강산 같은 곳에 이 강제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 강제 노역, 이 강제 노역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휴메니티는 보통 여러분이 그냥 인류 인간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뜻으로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인간성, 야 걔는 인간성이 영 엉망이야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인간다운 그러한 자질, 퀄리티는 자질이잖아요. being kind to, 인간다운 자질이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동물에게까지 이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상태가 바로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전혀 우리가 그러한 인정을 베풀 줄 모르고 비인간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면 in을 붙여서 inhumanity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해시태그는 요 3번의 뜻 혹은 2번의 뜻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qualifica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보통 자격을 부여하다,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서나 조건, 제한을 달다, 의미를 수정하다, 변경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ithout qualification, 그럼 뭐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이야 하듯이 된 거예요. without qualification은 무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with qualification은 조건부로죠. 어떠한 조건을 달고 우리는 그 방을 함께 썼다. that이야라는 조건을 달고 그렇죠. by turns 교대로 방을 청소하자는 조건을 달고 존마켓 구직시장 폴리스가 경찰이지만 동사로 사용되면 치안 유지 활동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policing이라는 명사를 만들면 치안 유지 활동, 인테그레이션 통합, 스페셜라이제이션 특수화, 코퍼레이션 협력, 메디컬 프랙티셔너 의사 선생님. 자, 시너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외래어화 되었어요. 그럼 시너지가 뭐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1 더하기 1은 2만 나와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3 혹은 4가 나오는 걸 시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더하기 함으로써 단순 개별적인 sum of separate effects. 자, sum of separate effects. 개별적인 효과의 합보다 더 큰 결과값이 나오는 상황을 말해요. 이런 상황을 시너지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인간이 있고 여기 AI가 결합을 할 때 단순히 이것은 1 더하기 1은 2의 결과값이 아니라 이 3 혹은 4 혹은 5의 결과까지 나온다라고 말하는 글입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실까요? 항상 문제부터 보셔요. 왜? 나는 지금 무엇을 읽어야 하느냐? 제목을 물었다는 것은 무엇에 관한 글이냐? 그게 어떻다는 거냐를 결합하라는 거죠. 자, 무엇에 관한 글이에요? 그렇죠. 인공지능과 일자리. 그렇죠.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관한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나와요. 일단은 처음에는 부정적이에요.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플러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즉,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즉,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이렇게 빼앗기도 하죠. 자, 그럼 공군사관학교 파일럿들은 이제, 그죠? 공군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드론 조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군 조종사라는 일자리는 사라지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공군 기지에서 드론을 운영하는 그러한 드론 조종사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들은 더 더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빈칸을 물었고요.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항상 주어와 동사를 묶어서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의 동사는 이렇게 수동태가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가. 자, 주어가 좀 길죠? 그럼 끊어봐요. 많은 전통적 일자리의 사라짐, 상실. 자, 모든 것에서. 자, from to, 뭐뭐에서부터 뭐뭐에 이르기까지. 뭐뭐에서 뭐뭐에 이르기까지 할 때 우리 from A to B죠. 자, 그러면
예술에서부터 요즘 그죠? 챗GPT한테 혹은 구글 제미니한테 그림 그려줘. 그럼 그림 그려주잖아요. 그죠? 작곡해줘. 그럼 작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 관리죠. 예술에서부터 건강 관리에 이르는 모든 것에서의 전통적 일자리의 상실은 due to AI로 인한, due to는 뭐뭐 때문은, 그죠? 뭐뭐 때문에, 그죠? 자, 다시 한번, 인공지능으로 인해 예술에서부터 건강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의 많은 전통적 일자리의 상실은, 거기까지가 주어예요. 부분적으로는 상쇄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의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그래서 로스도 있겠지만 크리에이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주제문이죠.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서포팅 디테일이 됩니다. 자, 먼저 의사들, 자, 후에서 괄호 열어주시고요. 어디에서 닫아줘야죠? 동사 앞에서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이미 사람들이 뻔히 아는 질병, 그렇죠? 의사도 알고 간호사도 알고 우리 집 할머니도 알고 우리 집 동생도 아는, 누구나 아는 질병을 진단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의사들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치료법, 우리가 트리트먼트는 치료죠. 우리가 친숙한 치료법을 시행하는 그러한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도 replace, 대체되겠죠. 사라지시겠죠. 인공 로봇, 인공지능 의사가 그 일을 다 할 테니까. 하지만 그러면 그 우수한 인력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거예요. 언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ground breaking research, 아주 신기원을 이룰 만한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고 새로운 외과 시술 절차를 개발하는 그러한 실험실 연구자들과 의사들에게 더 많은 돈이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죠. 연구 활동에 매진하시고 신약을 개발하시고 새로운 시술 절차를 개발하는 일에 뛰어드는 의사들이 많아질 거고 그쪽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죠. 자, 잠깐 지워볼게요. 자, 그쪽 시장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 의사 선생님들, 단순히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줄어들겠지만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러한 돈 더 많이 버는 이렇게 연구자들이 되고 신약 개발자가 되고 외과 수술을 개발하는 사람으로 될 것이다. 혹은 또 그런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다음 인공지능이 도와줄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동사죠. 지금 이런 걸 보세요. 인공지능이 도와줄 것이다. 인공지능이 도와줄 것이고 인공지능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와줄 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들은 instead of AI와 경쟁하는 대신에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제 Servicing and Leveraging. Leverage는 영향력을 미치다죠. AI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AI를 서비스,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파일럿은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드론, 그렇죠? 드론 무인 항공기가 다 운영을 하는데 유인 항공기는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has eliminated some jobs. 그렇죠? 무인 항공기에 의해 인간 일자리가 대체됨으로써 일부 일자리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더 많은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었어요. 어느 분야에서? 바로 드론을 관리하고 드론을 리모트 컨트롤하며 원격 조종하며 드론이 찾아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리고 또 드론에 대한 해킹을 막기 위한 사이버 보안. 그렇죠? 드론 해킹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야의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공군 조종사 한 명이 사라진 것이지만 드론 하나 때문에 사실 그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자, 미국의 공군은 30명이 필요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모든 무인 드론 한 대를 운용하기 위해서. 드론 한 대가 작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 결과 생기는
정보의 수확물들을 분석하는 일이 자 얼마나 차지해요? 적어도 80명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론 한 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30명, 그 다음에 80명, 무려 11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5년 미국 공군에서는 인원이 충분한 훈련받은 인원이 부족해졌어요. 왜? 이 모든 일자리 아까 드론 한 대만 운용해도 110명이 필요한데 미국 공군에서 운용하는 드론은 수백 대, 수천 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자리가 부족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족해졌다는 거죠. 따라서 아이러닉, 예상 밖에, 아이러닉은 우리 예상을 벗어난 엉뚱한 위기에 처했어요. 바로 뭐예요? 참 재밌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무인 항공기에 인력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자, 그렇죠? 요게 아까 무인 항공기에 배치되어야 할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배치에 있어서 오히려 인력 부족이라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자, 만약 그렇다면 자, 2050년에 구직 시장은 might well be characterized 어떤 특징을 갖게 되겠어요? 그렇죠. 요게 아니라 replacement 되고 compete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그렇죠. 지금 요 사례에서 보다시피 협력이죠. 그렇죠? 협력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것은 뭐가 좋으냐? 1번 구체화보다는 자, 스페셜라이제이션은 특수화 혹은 구체화잖아요. 특수화라기보다는 일반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자, 이 퀀티티피케이션은 우리가 계량화라고 하잖아요. 정량, 계량화 혹은 정량화라고 하고 그다음에 퀄리피케이션은 정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질을 판단하는 거죠. 이거 특질을 판단하는 걸 정성화라고 하고 정량화라는 건 말 그대로 양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량화보다는 정량화보다는 정성화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유사성이라기보다는 차이, 구별이다.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경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 infield 어떤 분야? 자, range from A to B, A에서부터 B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policing, 치안 유지에서부터 금융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들에서 그렇죠? 로봇 경찰들이죠. 에서부터 Teams of Human plus AI. 여기 정답 나왔네요, 여러분. Humans plus AI예요. 즉 휴먼만도 아니고 AI만도 아닌 플러스 둘의 결합이죠. 통합이죠. 자, 그래서 요것도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합이죠. 요렇게 통합이죠. 바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통합팀이 결국 아웃퍼폼이에요. 아웃퍼폼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거예요. 인간보다도 그리고 컴퓨터보다도. 그러니까 둘이 함께 팀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이 팀을 이루어 통합되어서 일을 함께하는 그러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미래의 주인이 되겠죠. 인공지능이 주인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1번은 무슨 뜻입니까? 미국 공군의 새로운 기회 아니겠죠. 3번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일자리를 take away 빼앗아가고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 새로운 시대. 자, 인간성의 위기, 인류의 위기 혹은 인간성의 위기, AI가 인간을 지배하다. 다 아니겠죠.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AI가 그렇죠. 의료진을 대체하긴 할 거예요. 뭐 우리가 아는 누구나 아는 질병을 진단하는 사람 나온 얘기죠. 그다음 드론 때문에 인간 파일럿은 사라지겠지만 드론 때문에 다른 일자리는 창출될 거예요. 인간과 AI가 시너지 효과를 낼 거예요. 아까 시너지 강조 드렸죠. 통합 효과를 낼 거예요. 그냥 서로 보완할 때, 서로 보충 보완할 때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AI를 잘 보세요. 지금 3번 얘기는 인공지능이 미군을 도왔다. 미군이 효율성을 성취하도록 드론 운영에 있어서 아까 드론 운영은 1대1의 교환 관계가 맞아요. 왜? 인간 파일럿 한 명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드론이 채운 게 맞으니까. 하지만 요 드론의 운영을 돕는 것은 AI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아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 여기 나왔잖아요. 인공지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30명이 더 필요했다. 유지 관리하는 데. 그렇죠. 드론을 유지하는 데 30명이 더 필요했고 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또 80명 이상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번 진술은 주의해야 되는데 요 드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건 AI가 아니라 드론이 AI로 운영되는 거니까 이 AI를 서비스하는데 아까 AI를 뭐 한다 그랬어요? AI를 서비스하고 뒷받침하고 AI를 활용하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레버리지 하는데. 그래서 요 인원이죠. 그러니까 이 진술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AI가 도왔다가 아니라 인간이 도왔다죠. 인간이. 자, 다시 AI가 미군이 효율성을 성취하도록 도운 게 아닙니다. 드론 운용에 있어서. 자, 누가 도왔다? 인간이 돕는다라고 해야 맞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틀린 진술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